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제 11장 성가신 모기로부터 도망쳐라. 과민한 감각을 타고난 사람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 분위기, 어조, 발음, 조롱, 냉소, 암시 등에 민감하다. 그게 매일같이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심리조종자는 피해자의 지나친 감수성을 가지고 논다. 당신을 동요시키기란 너무나 쉽다. 당신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재미있어 죽겠다. 투우장에 있는 황소처럼 당신은 심리조종자가 흔드는 빨간 천에 감정적으로 돌진한다. 물론 그는 자기가 당신에게 끼친 괴로움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당신이 잘못 알았겠지. 생사람 잡지 마. 당신은 너무 예민해. 나 참 농담도 못하겠네. 유머 감각이라고는 조금도 없구나. 해결책은 하나뿐이다. 도망쳐라. 여러분의 또 다른 신경학적 특징, 즉 편도체가 유난히 민감하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편도 또는 편도체는 대내변 연계에 자리 잡은 아몬드 모양의 부위로서 해마, 솔기핵, 시상하부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편도체가 감각 자극의 정석값을 좌우한다는 점만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감각이 과민한 사람은 당연히 자극의 정석값도 크다. 그렇다. 여러분은 실제로 매사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말을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심리조종자는 여러분의 편도체를 과열시켜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체 건강은 직접적인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편도체는 변연계의 일부로서 경보 체계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은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에 과하게 반응한다. 여러분의 심리 조종자는 절대로 숨 돌릴 겨를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불안과 스트레스와 위협을 가하기 좋아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한 충격 효과를 주기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뒤로 나사빠지면 아마 좋아 죽을 거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독이다. 나는 일부 자가 면역 질환, 가령 정체불명의 섬유근육통 같은 증상은 스트레스 중독의 결과일 거라 내심 확신한다. 명상이나 이완 훈련을 수시로 실시한다면 심신을 안정시키고 적당한 거리를 취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심리 조종자를 오래 상대하기에 역부족이다. 심리 조종자는 당신이 명상으로 평정심을 찾는 것을 두고 못 본다. 당신의 차분한 안정감을 자신이 두려워하는 부모의 전능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감정적이 되어야만 그는 자신의 통제력에 안심한다. 그래서 당신을 점점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도발한다. 필요하다면 공격을 해서라도 당신의 이성을 잃게 만든다. 심히 민감하고 과잉 반응하기 쉬운 불쌍한 뇌에 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도발이 얼마나 큰 시련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심리 조종자는 여러분의 정신 세계를 뒤죽박죽 휘젓는 것을 재미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를 불분명하거나 모순적인 거짓 정보로 가득 채운다. 혼란에 빠진 당신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거리낌 없이 자기 모순을 범하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도 유유히 빠져나간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당신이 꿈을 꾼 거라고 딱 잡아떼면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다. 그들의 정보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일관성이 없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여러분을 미치게 만드는 온갖 어리석은 행각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쓰지 마라. 여러분의 정신 구조에 그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마라. 때로는 이해할 생각을 단념하는 게 낫다. 어차피 다 거짓말과 사기라고 생각하면 쉽게 단념될 것이다. 기다림을 못 참는 인지적 종결 욕구. 인지적 종결 욕구의 목표는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복잡성 사유를 하는 뇌는 미완 상태나 대기 상태를 참지 못한다. 이 뇌는 한 사안을 유예시켜 놓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기를 힘들어 한다. 상시적이지 않은 일, 뭔가를 하나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을 극도로 혐오한다. 이해해보고 싶어서 오랫동안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심리 조종자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런 사람이라서 라는 답변밖에 해줄 수 없다. 심리 조종자의 행동 동기란 어차피 삐뚤어진 것이어서 여러분은 쉬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도 의도적인 지배 전략을 알아볼 수 있다. 심리 조종자는 여러분의 정신을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기 좋아한다. 그는 자주 말끝을 흐린다. 당신이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를 애매한 말을 뱉곤 한다. 당신의 거절을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당신은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아직 얘기가 안 끝났다는 듯이 다시 공략해 온다. 그는 당신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다시 들먹이면서 가학적인 기쁨을 느낀다. 당신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또 잔소리구나와 잠이나 자 원칙에 충실하게 당신의 관점을 무시하고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얼굴을 내밀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 조종자는 당신이 기다림을 질색하는 줄 알면서 늘 기다리게 만든다. 금방 가라고 말해놓고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맞춰줘야만 당신이 바통을 이어받아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부러 미적거리면서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냉정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 고유의 인지적 종결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심리 조종자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마라. 고차원적인 실행 기능의 이상. 심리 조종자는 여러분이 예측 불가를 싫어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그리고 그 점을 역이용한다. 깜짝 놀라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허를 찌르고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통보하고 안면을 싹 바꾸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신경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조건을 악용한다. 여기에 스트레스를 잘 받고 감정적으로 잘 휘둘리는 여러분의 성향이 교묘하게 결합한다. 그 사람에게 여지를 주었다가는 여러분이 미쳐버릴 것이다. 너무나 감정적인 사람들.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 애쓰는 것보다 자기 감정에 죄책감을 느끼는데 더 익숙하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없애야 할 무엇이 아니다. 감정에 대해 알아보자. 감정의 용도를 이해하는 방법. 감정에도 기능이 있다. 분노.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의 침범이나 우리 가치관에 대한 모독이 일어났음을 알려준다. 분노는 이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영역에 대한 존중을 구하게 해준다. 뭔가 신경에 거슬리는 것이 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분노를 잘 관리할 수 있다. 차분한 자기 주장으로 효과를 보기가 가장 수월한 단계이기도 하다. 분노를 느낄 때는 힘도 느낀다. 우리는 분노를 느낌으로써 행동력을 다시 끌어내기도 한다. 슬픔. 슬픔은 페이지를 넘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의 애도 과정이다. 삶의 어떤 부분이 끝을 맞이하는가 주의할 것. 슬픔과 우울을 혼동하지 말자. 슬픔은 단순히 삶의 기쁨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라 문서화, 보존화의 기제다. 좌절. 앞에서 말했듯이 좌절은 우리가 무력지대에 도달했음을, 이제 놓아버릴 때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계속 무언가를 하려 하면 좌절은 화가 되고 화는 다시 폭력으로 불거진다. 폭력이야말로 무력의 극치다. 분노와 화를 잘 구분하자. 분노는 책임지대 안에 있으므로 힘을 느끼게 하는 반면에 화는 되레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분노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지만 화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통찰력과 겸손을 갖춘 사람만이 놓아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의식으로 도피하기를 더 좋아한다. 죄의식을 느끼는 동안은 우리가 아직도 행동할 수 있다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공포.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공포는 위험이나 새로움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공포는 우리의 안전을 보증한다. 위험이 있으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새로운 것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자기 것으로 길들이려면 잘 알아보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 밖의 공포는 모두 어린 시절에 학습되었거나 불쾌한 경험에서 습득한 비합리적인 공포다.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모욕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비위를 거스르고 상처를 입히고 사랑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공포. 언젠가는 이런 비합리적인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기쁨.
생의 기쁨은 본래 인간의 원동력이다. 이 기쁨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 명랑하고 활기찬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회복 경과가 좋고 실제로도 더 오래 산다. 기쁨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원칙대로라면 우리는 기쁘고 기운 나는 길로만 가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는 복잡하고 구속적인 사정들이 많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가령 납세의 의무와 피할 수 있는 제약, 가령 상대하기 싫은 사람과의 만남을 구분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우리가 좀 더 기쁜 것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는다면 세상 일이 한결 편안하게 마법처럼 가볍게 흘러갈지도 모른다. 마법은 영혼이 움직이는 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되레 반대 방향으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발길을 옮길 때가 있다.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나쁘게 흘러갈 때 또는 장애물들이 늘어날 때는 자신의 삶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뒤로 돌아설 때다. 놓아버리기를 되찾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좌절을 피할 수가 있다. 자신이 삶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렇지 않다면 뒤로 돌아설 때다. 놓아버리기를 되찾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좌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